이제 달러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왜냐하면 달러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느냐를 결정짓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네. 주식해서 수익이 나지만 환차손 때문에 그쵸. 예,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벌써 미국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최근에 매수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순매수를. 그래서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뭐 반도체주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도 그 위로 끌어올렸는데 지금. 네. 근데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안전마진님이 영국은 고소득층 증세하고 파운드 가치를 다시 올리려고 하고 예. 각국의 달러 강세를 대비하는데 신흥국들은 특히 우리 국내 환율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떤지.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요. 네. 요거 하면서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그리고 요거 하면서 그럼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녀가님도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계신다고. 저도 시간 가는지 너무 모르고 재밌습니다. 있었어요. 예. 빨리 이어서 해주시죠, 선생님. 그래서 네. 연준이 금리를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또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다면 네. 달러는 약해지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나라와 딴 나라의 금리 차이로 자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느냐 결정되거든요. 한국은행이 미국만큼 빨리 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 우리 기준금리가 낮잖아요. 지금 네. 미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자금도 다 일로 가고 한국은 원화는 약해지니까 원달러 환율은 교환 가치니까 달러에 비해서 약해지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죠. 네. 우리나라 돈을 더 줘야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가치가 낮아졌죠. 그렇죠. 예.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네.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원화의 가치가 조금 강해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벌써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한때 1,400원 훨씬 넘어갔다가 네. 1,500원 찍나 했는데 10원대까지도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지금 1,300원대까지 내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근데 제가 생각컨대는 어느 정도 다 내려왔다. 밑으로 훨씬 더 내려가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달러 얘기를 먼저 좀 하시죠. 네. 달러 인덱스가 올해 지금 한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달러 가치가 그만큼 많이 뛰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내년에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적은 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은 마이너스 붙인 네.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달러는 좀 빠지겠죠. 달러 가치는. 그래서 네.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했고요. 미국이 이제 올해 그나마 쌍둥이 적자가 좀 개선됐거든요. 쌍둥이 적자가. 그러니까 미국 뭐죠? 재정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 네. 예. 요게 이제 좀 개선되면서 네. 그러니까 달러가 예전보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해외로 달러가 덜 빠져나간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갔는데 이게 내년에 다시 적자 폭이 커지니까 달러 가치는 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또 신흥국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나라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은 달러를 좀 확보해야겠다는 수요들이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나라 경제가 엄청 어려우면 그쵸. 달러를 쥐고 있어야지. 그렇죠. 미국에. 맞죠. 해외 빚도 갚고 예. 파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외환 위기 때 달러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IMF 국제금융까지 갔던 거고요. 네. 결국 이런 요인들 때문에 달러 가치는 빠지겠지만 신흥국이나 이런 나라들 좀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 달러를 더 많이 사들이기 보유하려고 때문에. 하기 때문에 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불안한 사람들이 안전한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빠지겠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질 거다. 네. 올 들어 올라간 게 15%인데 네. 실제 밑으로는 한 많아야 5% 정도 빠지고 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네. 지금 1,400원 넘어갔다가 1,300원까지 내려왔지만 밑으로 뭐 많이 내려가야 한 1,200원대 후반 정도고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도 한 1,300원 내년 평균 1,300원, 1,280원 정도 후반 보는 것 정도.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기는 힘들다. 다만 지금보다는 좀 원화 조금 가치가 내려갈 올라가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려갈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화 가치 어떻게 국내 환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내년 초는 미국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을 네. 2월 3월에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시장의 매파적 발언들을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지들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니까 끝났으니까. 그래도 겁먹어 보라고 하고 이제 네. 센 발언들을 할 거예요. 네. 그때 내년 1분기 때 제가 잠깐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 경제도 그렇고 네. 그때 달러 가치가 좀 강해질 거고 그때 5달러 환율로 다시 좀 올라갑니다. 높아지겠죠. 제 생각 한 1,500원 근처까지 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연말까지 쭉 한 1,200대 후반이나 1,400원대까지 쭉 우하향. 빠질 거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학개미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환율 흐름을 조금 좀 체크하시면서 감안하시면서 네.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데 큰 방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영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기 안전마진 분이 질문 주셨는데 네. 영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는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그 교역하는 6개 나라 통화하고 달러 가치를 비교한 거거든요. 네. 거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영국. 유로화예요. 1등이 유로화, 네. 2등이 영국 파운드화. 아니죠. 일본 엔화. 3번 영국 파운드화. 그다음에 이제 뭐 잡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요 세 개만 해도 네. 80%예요, 80%. 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세 나라 통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무조건 약해져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 비교하는 거니까. 네. 6개 통화랑 달러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나타낸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이 지금 보세요. 고소득층 증세하죠. 네. 이제 재정도 타이트하게 관리하죠. 네. 파운드와 같이 금리 인상해서 파운드와 같이 끌어올리죠. 하고. 파운드와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질 내려가죠. 수밖에 없어요. 예. 일본은 뭐 똔똔 네. 빼고 유로화 그나마 이제 유로는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예, 유로는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갈 거고 네.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유로화가 가치가 올라가서 달러를 떨어뜨릴 요인은 별로 없다. 그나마 영국이 좀 힘을 내준다면 네.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영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은 연준의 통화 정책만 해도 달러 가치는 네, 떨어진다. 좀 끝나니까. 예, 그러나 네.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실행국에서 예.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달러까지도 환율까지도 전망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원자재 얘긴데요. 네. 국제 유가는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수요가 이제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빠지는 거죠. 그쵸. 맞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조만간 이제 원유 시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또 가격이 빠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많이 빠지기는 힘든 이유가 미국이나 이제 이런 선진국들이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네. 전략적 비축류 자기들이 이게 모아놨죠. 모아두고 있던 거 네. 다 시장이 풀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다시 모아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건 비상금이기 때문에 네. 비상금은 다 닦아 썼기 때문에 네. 다시 이거 모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이 기름을 막 사올 약간 거예요. 줍줍.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지진 않을 거다.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부터 네. 다음 달부터 러시아산 이제 석유 제품이나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가 유럽에서 내려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 수입 안 합니다. 이제 러시아 원유들은 지금은 이제 우회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은 하는데 그것도 네. 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조금 또 힘을 올라갈 수 위쪽으로 있죠. 힘을 받을 수 그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유가는 떨어지지만 많이는 안 떨어질 거다. 거의 미미하게 떨어질 거다라는 네. 거고요. 그나마 이제 곡물 가격이 내년 초에 좀 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왜요? 예, 해상 운임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네. 운임료가 비싸서 좀 올라갔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요인인데 그나마 앞에 플러스라고 제가 해놓은 부분이 네. 곡물 재고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다- 집에서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많아지면서 네. 각국의 이제 그 또 곡물 가격이 한동안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각국이 러시아 전쟁을 저장하고 해서. 있던 걸 풀어서 막 썼어. 아. 그러니까 쌓아뒀던 재고 물량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고가 부족하면 다시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 여전히 좀 혼란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빨리 안 잦아들면 작황이 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씨를 뿌린 것들이 작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올해 이제 풍년이 잘 안 드는 거죠. 주요 그 곡창지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후적으로 이제 좀 어려워서 잘 안 된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인 노동자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입을 네. 못 하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아. 적극적으로 농사를 못 지었던 거죠. 네, 그 문을 걸어 잠그면서 그렇죠. 팬데믹으로. 예, 예. 그게 이제 올해 농사를 못 지은 게 내년에 이제 곡물 가격 반영이 상승으로 되고. 나타나죠.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풍년이 안 되면 네.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은 조금 올라간다. 근데 유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제는 전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